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구테타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난 구테타, 그 이야기 한번 기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뉴스, 연합뉴스 좀 캡처해 왔는데요. 푸틴에게 뒤통수 맞은 푸틴의 별명의 요리사라고 하는데 프리고진이라는 분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즉흥적 구테타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일어났느냐면,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러시아 기업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러시아의 기업인이자 용병 부대 수장이다. 근데 그 용병 부대 이름이 바로 바그너라고 합니다. 바그너. 그러면 바그너 하면 우리가 그 작곡가로 알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그너 부대를 창설했던 분이, 창설자가 따로 있겠죠? 그 창설자가 히틀러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틀러가 좋아했던 바그너라는 이름을 따와서 바그너 그 용병 그룹을 만들었는데, 돈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이제 대기 위해서 재벌이었던, 이 재벌, 러시아의 재벌을 이제 올리가르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뒤에 이제 자본가로서 성장한 일종의 조폭 그룹이죠. 그런 조폭 그룹의 일종의 이제 그 수장이 바로 누구였다? 이 프리고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 이제 돈을 대가지고 이제 바그너의 용병이 된 거죠. 그래서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한다. 민간 군사 기업. 그래서 프라이빗, 개인이죠. 프라이빗 밀리터리, 군사죠. 밀리터리. 그래서 군사 기업입니다. 컴퍼니. 그래서 이걸 약자로 PMC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민간 군사 기업인 이 PMC 그룹이 이제 바그너 그룹을 통솔했다. 이제 돈을 댔으니까. 61년생, 62세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인데, 그 여기 보시면 설립 조직이 바그너 집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바그너 집단을 이용해서, 즉 민간 군사 기업을 이용해서 뭐 시리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러시아가 개입하고 싶은데 민감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런 용병 그룹을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군대 그 보시면 이번에 군사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부 쪽에 그런 돈바스 지역을 지금 뺏는 입장인데,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좀 실망을 했죠. 왜? 뭐 승전보가 울리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러시아에 있는 그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빼가지고 가고 그랬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용병 제도가 있다 보니까 굳이 민간인들을 이제 군대로 이제 착출하지는 않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한테 인기가 지금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마치 또 이순신 장군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계속 승리가 없었는데, 이 용병 그룹은 이상하게도 이제 승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군보다도 실력이 4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실력이 4배. 왜? 돈 받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싸워주는 용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승리자의 그런 컨셉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구테타를 위해서 러시아 그 모스크바로 가는 도중에 박수를 치고 사진 찍어주고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마치 이순신 장군 느낌.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조폭 그룹의 수장이다. 그리고 그런 돈 세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병, 러시아의 그런 군대를 가야 될 곳에 가서 일종의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양한 이제 범죄를 이제 수행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푸틴의, 아까 요리사라고 했는데 푸틴의 더러운 칼이다, 이런 말을 또 써요. 그래서 일종의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범죄를 외주한 거죠. 이 외주를 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용병이라고 하는데, 이 머시너리란 말을 써요. 머시너리. 자, 원래 머션텀은 상인이죠. 그 다음에 카머스 하면은 상업이죠. 그래서 상인과 상업을 따가지고 머시너리라는 그 뜻을 라틴어에서 머신에서 왔다. 그래서 상업의 신 메르쿠리우스라는 그 어원에서 이제 머시너리라는 용병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의 그 푸틴의 오른팔이었던 현 국방장관, 사실상 2인자죠. 국방장관이 쇼이구의 편을 들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군대를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 국방장관이 쉽게 말하면 그 군수 물품을 대야 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군수 용품을 대는 건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용병들이. 그러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용병 대장이
쉽게 말하면 푸틴한테 나를 선택할래, 국방장관을 선택할래. 이 선택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푸틴이 누구 손을 들어줬다? 그렇죠. 현 국방장관인 쇼이구의 편을 들어주면서 쉽게 말하면 숙청을 한 거죠. 자, 근데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개요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Uncertain Future다 이렇게 지금 타임즈에서는 제목을 뽑았는데, 즉 불안한 미래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프리고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니까 절도죄를 해가지고 옥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옥살이하고 나와서 핫도그를 했는데 이 핫도그를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케이터링, 그러니까 왜 뷔페집 그런 식당을 운영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요리를 선보이면서 푸틴의 요리사다. 요리사 아무나 못 하잖아요. 특히 러시아의 특징상 그런 그 독재다 보니까 암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리사 같은 경우는 측근 중에 측근이죠. 왜? 독극물을 걸러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러시아의 병영 급식 특혜다. 그러니까 군대 급식을 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하고 1조 9,800억. 2014년 용병 바그너 그룹을 아까 돈을 대면서 시리아의 유전 같은 거, 또 IS를 지킴을 대가로 이제 러시아가 일종의 용병을 쓴 거죠. 자기네 군사를 가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을 이제 외주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 6월 24일 날 아까 말한 대로 국방장관 쇼이구, 너 나를 선택할래? 쇼이구를 선택할래? 해서 이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행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바그너 그룹이 occupied Rostov on Don이라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짐을 싸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여기 한 200km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벨라루스로 회군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벨라루스하고 지금 키예브하고 가깝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벨라루스 국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벨라루스로 갔는데 이 키예브를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푸틴이 여기 보시면 푸틴의 비행기가 레이더에 잡혔다고 해요. 상테트부르크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푸틴이 이 상테트부르크로.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러시아의 그 수방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방사들이 이제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수도를 이제 둘러싸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그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이제 설득을 해서, 그게 루카센토라고 하는데 푸틴의 완전히 그 측근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벨라루스로 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벨라루스하고 이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용병이 이제 자기를 또 인정받기 위해서 침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외신에서는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한번 보겠어요. 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딜리버 스피치 하면 덩어리 표현이죠. 연설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Just days, 바로 몇 날 뒤에 이제 연설했는데, 거기서 surviving, 살아남았다는 거죠. 뭐로부터? 이 엄청난 greatest challenge, 도전이죠. 그의 23년 동안의 집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23년을 집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3년 동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러시아의 독재자가 누굽니까? 스탈린이잖아요, 스탈린. 스탈린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을 1953년에 죽었으니까 6.25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거의 30년, 29년을 독재를 했는데, 얼마나 그 스탈린이 죽을 때도 오늘 밤에 잘 때를 몰라요. 방이 200개였다고 하죠. 자기 정적들이 많으니까, 독재는. 그래서 오늘 어디 잘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뇌진탕이 났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도 죽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 그랬던 것처럼 푸틴도 지금 23년을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도전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서바이빙,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인 파워, 권력에서. 여기서 살아남은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소프트, 뭘 추구했냐면 스트라이크 톤이라는 말로 덩어리 표현이에요. 자, 스트라이크란 말 뜻이 많아요. 치다, 뭐 스트라이크 갑자기 뭐가 뚝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뭐 공격하다, 때리는 거, 뭐 파업하다. 또 두 번째, 네 번째 뜻에 멋멋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a cheerful note라고 하죠. 노트는 색조, 뭐 그런 분위기란 뜻이니까 활기찬 태도를 보이다 이런 덩어리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 defiant 하면 defy가 뭐야? 반항하다. defiant 반항적인.
이런 반항적인 톤, 그런 분위기를 띠면서 23년 동안의 이런 그 살아남은 푸틴이 연설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어떤 톤을 연설을 했다? 약간 defiant, 좀 반항적인 톤을 가지고 태도를 보이면서 연설했다. 자, 스트라이커 톤, 어떤 태도를 보이다. 이런 또 어려운 뜻이 있네요. 자, 러시아 그 대통령, 그래서 describe 하면 describe 동사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를 as 이하로서. 그래서 두 개가 나왔어요. and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d가 나왔죠. 그래서 armed convoy. 자, 지금 프리고진이 수천 명의 러시아 솔저들을 데리고 지금 armed convoy니까 이 무장한 지금 행렬이죠. 컨보이, 행렬, 호위대 이런 뜻이니까 수행원. 이런 무장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지금 바그너 그룹의 그 치프였던 프리고진에 의해서 지금 데리고 가는 이런 수천 명의 암드, 즉 무장 그런 세력들이 묘사했다는 거예요. as 무엇으로서? 뮤터니로서. 뮤터니라는 것은 반란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란 이런 뜻이에요. 뮤터니. 그래서 이 뮤터니로서 이제 묘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먼트. 자, 동사죠. 포먼트. 오우 발음이에요. 포먼트. 뭘 조장했냐면 domestic, 국내의 그런 터모일. 자, 터모일이라는 말은 혼란. 포먼트 하면 스터란 말은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그 구정물 같은 게 휘저버리면은 선동하는 것이잖아요. 그 흙탕물이 쭉 올라오는 거. 그런 느낌, 선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조장한다라고 디자인, 그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나 이제 그것을 기획한 사람, 조직자는 플라토로서, 즉 플라시란 말은 원래 음모자로서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betrayed their country, 즉 그들의 조국, 러시아를 배반한 것으로 이제 간주했다는 거죠. describe A as B, 예, 이렇게 나왔네요. S가 나왔죠. S. 목적어를 S로 간주하다. 그러나 6월 26일 연설에서 푸틴은 did not leave plan, 어떤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이 punishment, 근데 벌을 줄 수도 없어. 또 retribution, 보복도 안 돼. 벌도 안 되고 보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징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프리고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그 외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폭력적인 그런 살인 외주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런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거야,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프리고진과 그의 맨, 이때 맨은 부하란 뜻이 있어요. 맨이 뜻이 부하란 뜻이 있어. 부하. 그의 부하가 would be free to go into exile in Belarus. 아까 벨라루스로 지금 exile, 망명을 했잖아요.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그 틀어가지고 벨라루스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이 베설이라고 하죠. 베설이란 말은 봉신국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지주가 땅을 주면 그 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봉신국가를 베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설 스테이트 넥스트 월. 그러니까 옆 나라였던 지금 벨라루스의 그런 루센세코, 거기 그분도 일종의 조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폭끼리 통하는 거죠. 그걸 올리가키라고 하는데 같은 올리가키 출신이다 보니까 잘 통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이웃국가, 즉 벨라루스로 지금 go into exile, 지금 망명으로 자유스럽게 했다는 거죠. 살려준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푸틴답지 않다 이런 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this is not the traditional Putin playbook. 그렇죠. 푸틴의 그런 놀이책북, 그 푸틴이 늘 했던 그런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빌 브라우더 씨가 말했다. 자, 이 사람 누구냐면 64년생, 59세인데 러시아에서 일종의 어떤 경제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상황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부분 사람보다도 no better than,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거죠. 런던에 런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파이낸셜, 재정부, 그러니까 재정 관련 그런 경제인인데 이 사람이 has spent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을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spend 시간 ing죠. 그래서 expose ing 동명사 왔어요. 뭘 노출했냐면 corruption, 러시아의 그런 부정부패와 human rights abuse, 인권을 다 가지고 오용하는 거, 남용하는 거죠. 인권에 대한 남용, in 러시아.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정부패 문제를 노출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러시아의 그런 경제 일을 하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전문가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페이스트, 직면했다는 거죠. ire of the Kremlin. 크렘린의 ire, 분노란 뜻이에요, ire.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분노에 차있다는 것을 직면했다는 거죠. 근데 근데 크렘린, 즉 러시아는 declared him, 이 사람을 어떤 threat, 위협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내셔널 시큐리티 in 2005. 그러니까 2005년도에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으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has seen his friend, 그의 친구들과 칼리그가 jail, 감옥에 가는 걸 봤다는 거고, 심지어는 killed, 살해당했다는 거죠. 그들의 액티비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푸틴이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언론사나 이런 걸 통폐합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가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2005년에 친구들을 죽이고, 이 사람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을 이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액티비즘, 아까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푸틴의 그 아주 비평하고 있는 카라 무자라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명한 저널리스트라고, 그다음에 푸틴의 크리틱 비평가였던 이 카라 무자라, 81년생, 41세인데, 이분들을 be sentenced to 4월 달에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온 차지, 어떤 혐오로? 차지 혐오. 어떤 혐오로? treason, 반란. 반란죄로 지금 이 언론인들을 갖다가 다 가둬놨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프리고진은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런 의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문가인데 by phone, 전화상으로 타임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The day after Putin address. 그러니까 푸틴의 연설이죠. 그의 나라에 대한 연설을 한 뒤에 이 브로더시는 discuss the aftermath. 뒤에 오는 여파죠. 여파. 후폭풍이죠. 그 failed Wagner rebellion. 자, 이 실패한 와그너의 반란과 퓨처 부덤의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애프터매스, 그런 여파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read Russian longer than anyone else since 조세프 스탈린. 그러니까 스탈린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29년을 독재를 했는데 스탈린보다 이후로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23년을 지금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이 사람의 미래, 즉 푸틴의 미래가 되겠죠. 푸틴의 미래와 바그너의 이 사람의 지금 반란이 실패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했다. 디스커스, 타임즈하고 토론을 했다. 그 기사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 자,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한번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퀘스천입니다. 프리고진이 be able to get within, 아까 124마일 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아까 200km 정도죠. 200km까지 간 뒤에 벨라루스로 좀 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before his force, 그의 군대가 turn around, 회군하는 거죠. 회군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푸틴이 omnipotent autocrat, 전지전능한 autocrat, 독재자이잖아요. 그래서 observer, 관찰자들은 believed, 믿었다는 거죠. 그가 독재자라고 믿어왔는데 정말 이 푸틴이 전지전능한 독재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푸틴이 has tried to create his image, 그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strongman, 강한 사람. in total control,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방대한 러시아의 영토를 통제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There has been no way, 방법이 없었다. to test that from outside of Russian. 자, outside of Russia, 러시아 밖에서의 볼 때는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쿠데타에 의해서 이미지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론들이 be completely meaningless, 여론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언론 통제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언론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all of a sudden, 갑자기 지금 6월 24일 날 we see a relatively small group of armed marauder. 자, marauder란 말은 원래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 그런 그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의 이런 약탈자의 이미지로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cross into Russian territory, 러시아 영토를 지금 크로스, 건너서 왔잖아요. 근데 다 박수했단 말이에요. 왜? 이순신 장군 느낌. 그 러시아 군대가 이기지 못했는데 이 용병 그룹이 이겼거든.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무 제재 없이. 그래서 완전히 unopposed, 반대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go into Rostov-on-Don, 아까 여기 시작했던 이 Rostov-on-Don에서 시작해가지고 take control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itary base in the country. 이 러시아 본토의 가장 중요한 국방 기지까지도 가지도 take control, 통제를 한 거예요. 이게 딱 잡았다는 거죠. 이게 맘만 먹으면 모스크바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좀 도망갔잖아요, 일로 비행기 타고. 자, 그것을 쇼 보여준다. The image that Putin has been trying to project. 자, 푸틴이 프로젝트, 투사다 이런 말이니까 푸틴이 그 만들어왔던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날조가 됐다는 거죠. 프로드였다는 거예요. 사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고진은 make his way, 그의 길을 갔잖아요. 보로네츠크로. 여기 보로네츠크 나오죠?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The same thing happened there. 거기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 영웅이죠. 그래서 그는 get on the highway. 그래서 이제 여기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M4 고속도로를 타고 간 거예요. 하루에 800km를 갔다고 합니다. 800km.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에서 우리나라 끝토리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까지가 한 300, 400 잡으면 그 북한까지 끝토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루에 고속도로 타고. 방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The only reason why he didn't complete his journey. 그의 그 journey, 여행을 끝마칠 수가 없었던 이유는 8,000명이라는 사람이 따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can take over country, 이 러시아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141 million people.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1억 4천 정도 되나 봅니다. 러시아의 1억 4천 정도의 이 나라를 테이크 오버, 인수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8,000명이 쿠데타를 했다면.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have no conspirator.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I believe that probably thought he did. 그가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it was probably pre-arranged. 미리 arranged 계획을 했고 those people got cold feet. 차가운 발을 얻었다. 이 말은 냉대를 받았다는 거죠. When the situation escalate to that point. 지금 이런 상황이 그 쿠데타, 즉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200km까지 갔을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냉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000명을 가지고 이 용병 가지고 가기에는 1억 4천명의 그런 그 러시아를 통제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래서 여행을 멈추고 돌아갔다. 물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젤렌스키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푸틴은 let Prigozhin go. 자, 푸틴이 그 프리고진을 살려뒀잖아요. 그리고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having done far worse to critic. 이 비평가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have done far less. 별것도 안 한 일을 한 그런 비평가들은 그렇게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Why do you think that is? 그렇다면 왜 프리고진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자, 푸틴은 jailed. 카라 부자라를 이제 감옥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25년 동안. 왜? few speech 몇 마디 했어요. 뭐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근데 몇 마디 안 했는 사람을 25년 선고했는데 프리고진은 왜 안 했냐는 거지. To have an actual rebellious traitor. 실질적인 어떤 반란군. 그리고 let him off. 그를 무사하게 이제 놓아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out of character. 성격에 맞지 않아. 푸틴의 성격에는 맞지 않아. Why would Putin be so lenient? 왜 그렇게 푸틴은 자비로운 걸까요? 글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프리고진이 바로 가장 capable, 능력 있는 파이터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에서. 이순신 장군 느낌. 그리고 그는 킬러였어요. 그리고 그는 무자비했고 그는 모든 컵 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To cause, 야기한다는 거죠. herd of hardship. 들어오지도 못한 그런 역경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푸틴에게 그런 역경을 줄 수도 있고 또 people around him,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 푸틴 should be just as afraid of Prigozhin. 그래서 푸틴은 afraid, 그러니까 프리고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리고진이 푸틴을 두려워하듯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프리고진이 계속 키맨이야.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full of incompetency. 그러니까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군이 무능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the one person who emerged, 등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competent and military operation. operation 군사 작전이죠. 이런 군사 작전에서 능력 있는 아주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one person, 또 어떤 유일한 사람인데 Ukrainian respected on the battlefield.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유일한 사람이네. 그리고 그는 run 17 other military operation in Africa. 아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푸틴이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런 용병들이 뭘 했다? 이런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개의 다른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그래서 아까 외주의 폭력, 그런 살인을 외주시켰다고 했죠. 이 용병 그룹에.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돈을 또 줬겠죠. 다른 대가로. 자, 그래서 프리고진은 is both too ruthless to arrest. 너무나 뭐뭐하다 이거잖아요. 너무나 체포하기에 무자비하고
또한 너무나 important to the overall foreign policy of Russia.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고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프리고진의 그런 반란 또는 쿠데타, 그걸 통해서 러시아의 상황과 푸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전이 되어지겠죠.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고, 제2의 프리고진, 제3의 프리고진이 나온다면 러시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